방역당국이 해외 역유입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전 승객 특별 입국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공포로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마스크 기부 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정의 힘이 전염병 위기를 넘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총선 선거구 경쟁 상황, 오늘은 부평 을 지역 경쟁자들과 주요 공약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전 세계 각국에서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방역과 동시에 해외 역유입을 차단하는 게 관건인데 인천공항에서는 전 승객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해 간간히 들어옵니다. 유럽에 머물다 급히 귀국하는 행렬입니다. 많이 불안해요. 지금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절반 이상은 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려도 한국에서 걸리는 게 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폭증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전 세계 곳곳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가운데 평소보다 줄어든 유럽발 항공편에 우리 교민과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노선 중단과 축소가 이어지며 귀국행 항공편을 구하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도 이제 수업이 다 취소되고 휴가 이제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 빨리빨리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휴가 너무 비싸져서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4월까지 휴가 없다고 그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방역과 함께 해외로부터 코로나19가 유입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달 들어 아시아권을 넘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를 다녀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신규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동북아시아권에서만 유행을 하던 시기를 좀 지나서 지금은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도 산발적인 발생이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팬데믹 선언까지 일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산발적 유행들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특별 입국 절차가 19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코로나 공포로 짐을 싸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염색 공장이 밀집한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 대부분의 공장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 심리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지금 한국이었잖아요. 한국 자체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들어라. 일손이 부족한 공장은 골머리를 앓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여파로 일감 자체가 줄었는데 줄어든 일감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는 정상적인 조업 자체가 힘들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다가 캔슬된 오다들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는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체류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는데 2월 셋째 주까지만 해도 1,000여 명에 불과하던 출국자가 마지막째 주에 들어서자 5천여 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대유행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ចាលោកជំរាបសួរទីនេះឈាមទូលកំពីពលកោចម្បូតបអូនមានអ្វីខ្ញុំជួយដែរទេ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이 더 큰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전년 대비해서 한 1.5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중소기업의 손과 발이나 다름없습니다. 같은 경우는 조건 실컷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존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하고 중소기업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나 베트남 국적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이들의 이탈을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마스크 한 장 구하기 어려운 요즘이지만 나보다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 마스크를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경찰서나 동사무소에 몰래 놓고 간 온정들. 얼굴 없는 천사들의 선행이 CCTV에 담겼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지구대 앞에 차를 세우더니 커다란 종이 가방을 들고 내립니다. 지구대 입구까지 걸어온 남성은 가져온 종이 가방을 바닥에 놓더니 이내 빈손으로 빠르게 사라집니다. 지난 15일 오전 김포 장기동의 한 지구대에 남성이 놓고 간 건 마스크였습니다. 들어오질 않고 급히 가게 제가 나와서 봤더니 요 출입문 앞에다가 소품병에 뭔가를 두고 와서 나중에 확인해서 보니까 한 200명이 넘는 마스크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도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두고 간 마스크는 모두 225장. 지구대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한두 매도 아니고 200개 넘는 마스크를 두고 갔다는 게 상당히 아주 저희들로서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래 어려울 때 본인들도 이제 구하기 어려울 텐데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기부하고 간다는 게 상당히 저희들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은 동사무소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김포 본동 행정복지센터에는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마스크 50장을 두고 갔습니다. 또 17일에는 한 노인이 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25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빚어낸 마스크 대란 속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얼굴 없는 천사들. 선행은 위기 속에서 더 빛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부천 괴안동에 거주하는 24살 여성 A씨로 소사본동 생명수교회 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생명수교회에 다녀온 A씨는 지난 12일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닷새 뒤인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 격리 상태였던 A씨는 별도의 동선은 없습니다. 간호조무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부천 하나요양병원 환자와 의료진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천시는 하나요양병원 환자 142명과 의료진, 직원 등 87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앞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 생명수교회 확진자가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자 병원 전체를 격리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가 2주인 점을 감안해 코호트 격리 체제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지역의 임신부에게 1인당 석 장의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신부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스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산모 수첩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 직계 가족이나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리 수령할 때는 임신부의 신분증, 산모 수첩과 함께 대리 수령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지역사회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농협과 오정농협 임직원들은 18일 부천시청을 방문해 부천 지역 취약계층 시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부천시는 기탁받은 성금으로 부천 소사지역 자활센터에서 제작한 면 마스크를 구매해 저소득 주민들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총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평 을선거구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강창규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정의당의 김응호 예비후보도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혼전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국회의원이 부평구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그는 곧바로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3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예비후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부평 미군기지와 삼보급단의 이전을 이끌어낸 것을 주요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홍영표 예비후보는 반환받은 군부대 부지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대할 것을 이번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미군기지와 또 제3보급단 26만 평에 이르는 이 군부대가 이전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평의 어떤 공원을 조성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강창규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대 인천시 의회 후반기 의장과 자유한국당 부평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강창규 예비후보. 그는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홍영표 예비후보와 맞붙습니다. 강창규 예비후보는 한국GM의 고용 안전과 삼산 특고한 문제 해결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지역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둬서 우리 재개발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정말 소중한 한 표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열정과 사랑으로 제 마지막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의당의 김웅호 예비후보는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매일 아침 거리로 나섭니다.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던 김웅호 예비후보. 특히 삼산 특고합선 매설 갈등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연대해 활동해왔습니다. 반환받은 부평 미군기지를 부평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김웅호 예비후보. 그는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입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국GM의 먹튀설이 있습니다. 이 먹튀 논란을 잠재울 먹튀 방지법을 재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GM을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미래차 전략 생산기지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부평을 선거구에는 민중당의 임동수 예비후보,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신지숙, 이성재, 김응래, 오선희, 양대경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활동 중입니다. 특히 부평갑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한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무소속으로 부평을에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역을 좀 발전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 좀 해주고 잘 좀 해주면 되지 뭐 다른 거 있어. 지하철 있잖아요. 저기 좀 너무나 좀 그 하는 것 같아. 거기 다른 거는 아무 거 없는 다 편하고 다 좋은데 지하철 그게 조금 문제더라고. 그리고 좀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좀 노인네들 그런 분들 좀 이렇게 좀 어두운데 좀 이렇게 좀 밝게 좀 보살펴주고 그러면 또 다른 건 뭐 있어 뭐. 놀 수 있도록 그 카페 같은 것도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얘네들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서울하고 많이 차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아이들 이제 키는 입장이라서 그냥 이제 그런 거 애들 편하게 놀 수 있도록 카페 같은 것도 해주셨으면 감사하죠.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모두 똑같을까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그 모습도 운영 방식도 다양합니다. 운영 주체와 환경이 다르다 보니 그런 건데요.
외형적으로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와 같이 컨테이너 진료소가 설치된 곳이 있고요. 고양시 경우와 같이 천막을 이용한 진료소도 있습니다. 천막 진료소는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통풍이 더 잘 되는 방법을 고민하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운영 방식도 다양합니다. 선별진료를 원하는 누구나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곳이 있고요. 콜센터 상담 후에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어디는 일단 방문하면 기본 진료부터 검체 채취까지 쭉 진행하는 반면 어디는 검진 후에 의사가 검체 채취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먼저 막무가내 유형입니다.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검사를 합니다. 중국에 2주 내에 다녀오셨다든지 또는 접촉자들과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과 접촉을 했다든지 또는 대구랑 경북 또는 신천지와 연관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검사를 하고 또 이제 증상에 따라서 또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열이 동반이 되거나 또는 상기도 감염 증상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같은 이런 증상이 이렇게 같이 결부되어 있을 때 주로 검사를 하는데 이 증상적인 문제도 없고 지역적인 문제도 없는 분이 오셔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시니까 그러시겠죠. 이해는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난처합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난리 치면 뒤에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또 검사를 무조건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 이게 나라 세금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16만에서 17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종 까다로운 방문객도 있습니다. 보통 코와 입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데요. 아무래도 검사 자체가 사실 본인들한테 조금 코 재채기도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역경도 올라올 수가 있어서 조금 힘드신 검사들인데 대부분은 다 잘 따라줘서 감사하긴 한데 조금 얼굴에 손대는 거나 저희 검사하는 것 자체를 조금 꺼려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조금 힘이 들 때가 있고. 야외에서 운영되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소독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감염 위험은 없나요? 겉에 옷 입은 거는 당연히 보시겠고 장갑을 끼고 있지만은 볼 때마다 계속해서 손도 닦고 장갑 좀 갈아 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검체 채취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버려야 되는 폐기물 자체에서도 사실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통해서도 저희가 소독을 하고 뭐든지 한번 닫거나 한번 사용한 것들은 계속해서 소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을 연 상태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소독제를 뿌린 다음에 그리고 그 안에도 그러니까 사람 문 연 쪽으로 해서 그 안쪽에 뿌려줘요. 잠깐만 소독 뿌리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잠깐 피해 있겠죠. 그러니까 뿌려주고 손잡이까지 소독을 해줘요. 이렇게 쭉 뿌려주면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의사 문진하고 해서 검체 채취하고서 이제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악체를 또 포장을 해요. 비닐 포장 같은 그걸 포장을 해서 검체 3.0개 넣은 다음에 소독을 또 한번 뿌려주고. 이렇게 기존 선별진료소와 마찬가지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역시 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 차량 이동 시 창문을 닫고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관계자들은 진료소가 공기순환이 잘 되는 야외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방문객들은 차 안에서 진료를 받는 반면 의료진들은 바깥에서 진료하는데요. 하루 종일 근무하는 의료진도 있습니다. 야외이다 보니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고생입니다. 아무래도 야외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검사다 보니까 아직은 날씨가 추워서 추위랑 이런 환경 여건들이 조금 힘든 것 같긴 합니다. 혹시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실 거라면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